이제 마지막 강의 진행합니다. 이제 153페이지 보시면요. 괄호 6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허가를 해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에서는 중요한 게 기간이 중요하고요. 이것도 출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별표 하나 딱 쳐놓고요. 다시 첫 번째 제한을 누가 하느냐.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제한합니다. 국토부는 상급자, 시도는 중급자, 시장군수는 하급자죠. 그자가 제한한다. 이제 제한의 사유를 보세요. 제한의 사유가 박스에 5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을 만들자고요. 자, 첫 번째 보면 녹지지역 계획관리자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수목이라 색을 딱 칠하세요. 나무라는 거죠. 또 조수 등이 집단적 서식한다. 조수로 색깔 칠하세요. 새죠, 새. 또 우량농지 등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우량농지 색을 칠하세요. 이와 같이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당분간 유보하자 이거예요.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이렇게 확인했고요. 두 번째,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원자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당분간 유보하자 이거예요. 이건 환경과 오염이라 색을 땅땅 칠하세요. 환경과 오염. 그다음에 3, 4, 5 세 개를 묶어주세요. 묶어가지고 계획 수립 중이라고 적으세요. 이 세 가지는 계획 수립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계획 수립 중일 때 왜 제한하느냐? 3번을 읽으면 이유를 알게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수립 중인 거죠. 그런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났을 때 기준이 달라지니까 수립될 때까지 유보하자 이거예요.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됐다라고 되네요. 화살표 치고. 요거 아까 배웠잖아요. 이 구역이 지정되면 계획이 따라 나오지 않나요? 무슨 계획? 그거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이라고 적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수립 중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배우는데 이것도 구역이 정되잖아요. 그럼 계획이 따라 나오는데 화살표 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계획 수립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보하겠다. 이제 압축 파일을 만드는 거죠. 허가를 제한하는 걸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두 번째 환경과 오염, 세 번째 계획 수립 중 이렇게 넘기시고 제한 기간, 기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원칙은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3년일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일에 제한합니다. 따라서 2년을 제한할 수 있는 건가요? 3년 이내니까 할 수 있죠. 최장은 3년이고 이제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죠. 심의라 매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유보됐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은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공정성을 위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다 공정성 확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제한한다. 그런데 2번 예외가 나와요. 제한 사유 중 3부터 5까지. 그러니까 3, 4, 5가 되죠? 그게 아까 뭐였죠? 계획 수립 중이었죠? 이런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일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한 사유가 5개 있었는데 1번과 2번은 최장 몇 년? 3년. 최장 3년. 3, 4, 5는 최장 몇 년? 5년. 3년에 2년을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장 5년이에요. 왜 계획 수립 중일 때는 연장할 수 있을까? 계획이라는 게요. 3년 안에 수립이 안 될 때가 허다합니다. 한 번 더 연장해서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첫 번째 제한하는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때 심의 거치나요? 네. 근데 연장은 몇 년? 5년. 2년이네. 2년을 연장할 수 있죠? 어떨 때만 연장할 수 있다? 계획 수립 중. 이때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4번에 제한 절차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칠 거고 시도나 시장운수가 제한한다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죠. 또 계속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상급자나 중급자가 제한합니다. 그때는 심의 전에 시장운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상급자나 중급자가 허가를 제한할 때는 하급자 의견을 듣자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급자 의견을 듣는 겁니다. 현실성 반영이고요. 자, 이제 5번 제목에 사전고시가 나오나요? 고시라는 건 전국에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고시는 되게 뭔가가 결정된 후에 고시합니다. 근데 이건 미리 고시하래요. 제안할 내용을 미리 고시하래요. 왜 미리 고시하느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허가를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돼요. 도면도 그리고 설명서를 첨부해서 갖다 제출합니다. 근데 갖다 어렵사리 고생해서 갖다 제출했더니 야, 허가 제한됐어. 그러면 헛고생이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고시합니다. 거기다가 헛고생 방지. 헛고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시합니다. 헛고생 방지. 자, 국토부 시도시장운수 제한자입니다. 그 자는 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 지역, 제한 사유, 행위나 기간을 미리 고시해서 알려줌으로써 헛고생을 막자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 오시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음을 드릴게요. 제한 기간이 아까 3년 이내였었죠? 만약에 3년으로 제한했다고 쳐봐요. 그럼 기간을 다 채우고 해지할까요? 기간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사유가 없어지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유가 없어졌어요. 제한 사유가 없어졌다. 그럼 반드시 해지한다. 필요할 때 해지한다. 오늘 이상하게 많이 틀리네. 책 맨 위에다 공식 적자. 공법상 사유가 소멸되면 의무적 해제. 반드시 해제합니다. 사유가 소멸되면 의무적 해제. 그렇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걸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반드시 해제합니다. 자, 내용 보시자고요.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부 시도시장운수는 해당 지역에서 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졌어. 그때는 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할 수 있다예요? 하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라 밑줄 딱 세요. 제가 아까 공식 불러드는 거 읽어보자. 시작. 공법상 사유가 소멸되면 의무적 해제. 모든 경우 다 똑같아요. 할 수 있다 한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유가 없어지면 반드시 해제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셨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준공검사 나오나요?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제대로 잘 끝났나 확인받는 거죠? 당연히 누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허가권자가 확인해야 좋겠죠? 그래서 아까 허가권자 누구였죠? 유기인이었잖아요. 유기인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맞췄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맞추겠습니다. 158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158페이지 보시면 제2절 제목이라 별표 하나 딱 치고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나요? 설치를 지우시고 연동제로 바꾸자. 연동제. 연동제라는 건 함께 동반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 3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자, 설명을 들으시고요. 이것만 하고 맞출 거예요. 개발 행위를 합니다. 아까 토토금을 짓는 거죠?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 짓는다 생각하세요. 아파트 짓는다. 이럴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이거예요. 기반시설은 도로나 학교 같은 거죠. 도로나 학교를 설치하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로나 학교를 채 설치 안 하고 자꾸 아파트만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대란에 애들이 학교 갈 때 멀리 가게 돼요. 따라서 난개발이 되는 거죠. 이런 난개발을 막자 이거야. 난개발을 막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개발행위 할 때 기반시설을 함께 따라 붙이자 이거예요. 이게 연동제. 함께 동반하자. 개발행위 할 때 도로를 함께 따라 붙여서 난개발을 막자는 거예요. 이게 연동제.
이런 취지하에 우리 공법, 국토법률은 두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또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 1월달, 2월달 강의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부담돼요, 안 돼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왜 부담돼, 이게?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되잖아요. 이 구역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1, 2월 달은 용어 숙지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겠다. 드디어 나왔네. 내가 알게 나왔네.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부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구리 팍 찔러서 지금요. 자, 일단 요 구역 읽어보자. 무슨 구역이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건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 자, 그럼 보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름을 딱 읽어보니까 요 구역이 정되면 기준을 완화할 것 같아요? 강화할 것 같아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한대요. 기준을 완화할 듯, 강화할 듯? 잘 보신 거예요. 강화합니다. 요것은 또 틀릴 줄 알았죠? 제가 그래서 개발 밀도를 관리한대요라고 힌트를 드린 거잖아. 이런데도 완화한다 그러면 그건 바보 아닌가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시내 중심부를 딱 떠올리세요. 중심부입니다. 요것은요, 서울의 광화문을 딱 떠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광화문. 실제로 광화문 지역에 정돼 있습니다. 자, 광화문 지역은 시내 중심부죠. 중심부니까 이 광화문 지역에 개발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엊그저께도 나가보니까 짓고 있던데요. 중심부에도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또 틀렸잖아.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연동제에 의하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기반시설을 따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심부니까 도로 깔기가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하잖아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곤란하니까 개발을 많이 해야 돼, 조금 해야 돼? 조금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강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핵심어를 따보면 곤란하니까 개발도를 떨궈트려야 돼요. 강화합니다. 강화를 보니까요. 건폐율도 강화를 하고요. 용적률도 강화를 하는데 용적률은 최대한도 50%까지 강화합니다. 예전에 50층이 가능했다면 이 구역이 딱 지정되면 25층까지 못 지는 거예요. 떨궈트리자는 거예요. 그럼 요거 지정을 볼까요? 지정은 6인이 정합니다. 동네 거니까 6인인데 심의를 거쳐가지고 6인이 정한다. 6인이 정하니까 심의는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치겠죠. 지정 대상을 보자. 이건 중심부니까 주상공록 중에 무슨 지역만 대상이다? 주거, 상업, 공업만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중심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변두리 녹지정은 X, 녹지정은 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다 끄집어냈어요 지금요. 녹지정은 X입니다. 이것만 알면 시험 패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역의 취지는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곤란하니까 개발도를 떨궈트리자. 그러니 기준을 강화하자요. 기준 강화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여기를 어디를 떠올리자고 그랬죠? 광화문이잖아. 광화문이니까 강화네. 비슷하네. 이걸 강화도 그러면 안 돼요. 광화문이니까 강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보시자고요. 자, 무슨 구역이 나왔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어디를 떠올리자? 광화문. 자, 의부터 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돼 있네요. 곤란하다 밑줄 딱 치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강화라 밑줄 딱 칩니다. 건폐율도 강화하고 용적률도 강화하는데 뭐는 얼마까지? 용적률은 50%까지. 자, 이제 지정권자는 누가 정한다고요? 6인. 동네 개념 6인이 정한다. 지정 대상은 주, 상, 공업에다 밑줄 딱 세요. 따라서 녹지는 X라고 적으세요. 녹지정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 4번. 지정 기준, 기준에다 동그라미.
책을 참 잘 써놨어요. 딱딱딱 보기 좋게 써놨잖아요.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밑줄 딱 치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기준을 잡는데 박스의 기준을 보면요. 거기 가나다라마 찾았습니까? 가를 빼고요. 나다라마 4개 묶으세요. 숫자가 다 2자 아닙니까? 나번에 20%, 다번에 2년, 라번에 2년, 마번에 2년하고 20%하고 숫자가 2자니까 거기다가 형광펜을 딱 꺼내가지고요. 꺼내가지고 형광펜으로 두툼하게 2자라고 딱 적어놔. 2자 이렇게. 기준은 2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나번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나번.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돼요. 도로가 20% 이상 미달되니까 새롭게 도로를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심부야, 거기가. 도로 설치가 곤란해. 그때는 어떡하자? 기준을 강화해서 건물을 떨어뜨려야죠. 그럴 때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딱 이해하고요. 숫자는 2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가자. 괄호 5번. 절차죠. 일단 심의를 거쳐서 6인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를 거칠 사항이 박스에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명칭,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 범위. 그러니까 건폐율의 강화 범위는 심의를 거쳐 정한다. 용적률 강화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최대 50%까지 강화한다. 그러나 건폐율을 50%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적률은 최대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괄호 6번으로 쭉 내려가자. 지정고시 효과 거기 강화 나오나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이게 지정되면. 그래서 박스에 뭐는 얼마까지? 용적률은 50%까지 강화한대요. 건폐율은요? 심의를 거쳐서 강화하는 거고 용적률도 심의를 거쳐 강화하되 최대 50%까지 강화한다. 실제로 서울에 말이죠. 광화문 지역하고요. 테헤란로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강남에. 테헤란로에 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심부에 지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넘기시고. 이 두 번째 구역이 나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 들으시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자, 이름을 음미해보자. 기반시설을 부담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일 겁니다. 기반시설이 왜 필요하다? 개발을 많이 하니까. 이건 신도시 개발지. 신도시 개발지는 많은 개발 행위를 합니다. 개발을 많이 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이 기반시설을 부담시키자 이거예요. 누구에게 부담시킬까? 누구에게? 자, 여기 지금 말이죠. 신도시 개발지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아파트를 막 진단 말이에요. 딱 줘요. 6인이 이걸 딱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개발하네. 기반시설 필요하겠네. 도로나 학교 부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부담시켜요?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럼 이때 시행자는 알아서 잘 설치할까요? 설치 안 하려고 할까요? 이리저리 빼겠죠? 꼼짝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구역이 정되면 계획이 따라 나와. 이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6인이 만들어줍니다. 6인. 6인이 계획을 만들고요. 구역도 6인이 만들어요. 그럼 이 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이 계획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도로는 언제까지 까시오? 학교는 언제까지 만드세요? 시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주면 시행자는 이 계획대로 설치를 함으로써 체계적 설치를 유도하자는 거예요. 구역도 계획도 다 누가 만든다? 6인. 만약에 구역을 6인이 정해놓고 계획을 시행자에게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죠. 계획도 6인. 이 계획은 1년 이내 만들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구역이 만들어졌으면 1년 안에 계획에 따라 나와야 돼요. 만약에 1년 안에 계획이 안 따라 나오면 구역은 해제가 된 거로 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해제가 된 거로 봐요. 해제도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구역이라고요? 지금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죠? 이 구역 내에 시행자에게는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A가 여기다 건물 하나 짓단 말이에요. 개인이잖아요. 이런 개인한테 야, 너 도로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개인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걷는 거예요. 돈을 걷어놨다가 그 돈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에 지정되면 돈을 또 걷는데 그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걷어놨다가 이 돈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자. 그래서 이 구역은요. 구역도 나오고 계획도 나오며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얘는 중심부였죠. 이건 신도시계 발전은 변두리예요, 중심부예요? 변두리야. 그러니 두 개의 지역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극이죠.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따라서 이 구역의 취지는 이겁니다. 개발을 많이 하니까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자. 이런 개념이죠. 전혀 반대 개념이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무슨 구역이 나온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디를 떠올리자고요? 신도시 개발제. 자, 의의를 보면 개발 밀도 관리고 왜 그랬어요? 왜에다 색깔 딱 칠하자. 중복정이 안 되니까 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2번. 이 구역은 누가 정한다? 유긴이 정한다. 자, 오른쪽. 지정 대상의 박스를 보면 가, 나, 다 3개 나옵니다. 과연 어떤 곳이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이니까 기준이 완화되는 곳일까요? 강화되는 곳일까요? 완화가 돼야 신도시 개발할 수 있잖아요. 또 뭔가 규제가 해제가 돼야 신도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번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완화와 해제라 각각 밑줄. 4번도 마찬가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해제, 완화, 밑줄.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가 돼야만 신도시 개발할 수 있고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강화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되는 곳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답은 보면 기읍과 니은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20% 숫자 2 아닙니까? 이것도 형광펜으로 두툼하게 2자라고 딱 큼직하게 써놓으세요. 기역에도 20%, 니은도 20%인데 자, 기역을 잠깐 보면요. 인구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어요.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으니까 엄청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반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냐.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가 20% 이상 증가했으니까 엄청난 개발이 따를 것이고 그러니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제 3번 내려갑니다. 지정의 기준에다 동그라미.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최소한 이 구역은요. 박스 1번 보면 10만 제곱 이상은 돼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제곱 이상은 돼야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이제 4번 내려갑니다. 지정의 절차. 당연 누가 정했었죠? 아까? 6인이 정하니까 심의는 거치겠죠? 지방 도시는 심의를 밑주시고요. 심의 전에 주민 의견이 있잖아요. 첫 줄에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다. 아까 여러분들 개발 밀도 관리구역도 6인이 정했었죠. 심의를 거쳤죠. 이것은 주민 의견이 없었잖아요. 지금껏 주민 의견도 듣고 심의를 거쳐 6인이 정한다. 왜? 요것은 주민 의견이 있을까? 이건 주민 의견이 없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주민의 관심도가 크다는 거예요. 이 구역은 별 관심이 없어. 이건 관심이 커요. 왜 크냐면 깨딱 잘못하면 돈 내야 되잖아.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이 크다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넘기시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괄호 3번의 제목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수립한다? 6인. 이걸 시행자에게 맡기면 생선 맡기는 꼴이라고요. 이제 4번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4번의 제목이 뭡니까? 아니, 그 위에 4번. 해제라고 돼 있죠? 자, 문장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됐다. 1년 동그라미 딱 치고 1년 될 때까지 기반시설 저기 수립 안 하면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빨리 만드는 거죠? 빨리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4번 보세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돈을 걷어놨다가 그 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자, 부과 대상을 보면 첫 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밑줄 딱 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 초과해라 밑줄. 200제곱을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이라 밑줄. 신축과 증축일 때 이 돈을 내는 겁니다. 책을 잘 찾으신다 이제. 연습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헤맸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이 되면 빨리빨리 핵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돈은 아무 데서나 건축할 때 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구역에서 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규모가 커야 돼. 200제곱을 초과하는 무슨 행위? 신축과 증축. 자, 신축은 새롭게 짓는 거잖아요. 증축도 늘어난 부분은 새롭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축과 증축은 창조 개념의 건축이에요. 새롭게 뭔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 돈을 낸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고 제 설명을 먼저 듣고 내용을 또 볼게요. 자, 지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다 건축할 때 돈 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규모는 200제곱 초과. 신축과 증축할 때 6인이 A한테 부과하겠죠. 내라고. 6인이 부과하겠죠. 그럼 언제까지 얘가 부과하느냐? 얘가 건물 지으려면 허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얘한테 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내야 되죠? 공사 끝나면 아까 준공사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똑같은 뜻이지만 우리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라고 안 해요.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라고 안 하고 사용승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사용승인.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하게 되면 공사 다 끝나서 검사 받는 거예요. 이게 사용승인. 그럼 얘는 언제까지 낸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돈 내야 돼. 그건 무언의 압박입니다. 얘가 돈 안 내면 사용승인을 신청해도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무언의 압박이 되겠죠? 요거 확인하자. 4번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부과 및 납부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6위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이 돈을 부과합니다. 그럼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낸다?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이 돈을 내는 겁니다. 사용승인에다 밑줄 치고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건축법상 준공검사.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이라고 해요. 자,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물납 신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돈으로 내도 되지만 토지와 같은 물건으로 내도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부과대상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를 인정하니 물납도 가능합니다. 현금도 돼요. 카드도 됩니다. 뭐든지 갖고 와라 이거예요. 받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안 내면 이 짓 하겠습니까? 뭐든지 갖고 와라 다 받겠다 이거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연기 및 분할 납부가 나오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1년에서 납부기를 연기할 수 있고 2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라도 혜택 줄 테니까 내라 이거예요. 연기는 1년이래, 분할은 2년이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국토법률이 끝났습니다.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국토법률이 끝이 난 거예요. 참 어려운 법을 공부했습니다. 1월 달에 이렇게 간단히 맛을 봤잖아요. 전체 분량이 한 70% 한 겁니다. 그럼 3월 달에는 요 기초를 다시 한번 하고요. 여기다 살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은 한 4주 정도나 해야 이게 끝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했으니까 충실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주는 무슨 법 한다 이제? 두 번째 법이죠. 도시개발법을 또 진도 나갈 겁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앞에 건 계속 복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